안녕하세요. 샤론코치매입니다. 잠시만요. 네. 패드 정리 좀 할게요.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일요일 오후입니다. 잠깐 외출하고 나왔는데요. 오는 내내 너무 몸이 무거워가지고 힘들다 이러면서 왔는데 외출복 차림으로 일단은 라방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방에 들어왔더니 또 언제 피곤했나 싶기도 하네요. 이거 타고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스스로 저한테 세뇌를 하고 있나요? 네. 오늘은 그래도 그 치열한 여름에서 1도 2도 정도는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결 괜찮았는데 사실은 오늘은 면세점에 다녀왔어요. 화요일날 출국이라 이것저것 좀 볼 게 있어서 갔는데 그리 사지는 못했습니다. 네. 사고 싶은 거는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무력은 없어진 것 같아요. 중요한 그 매장들은 그냥 이렇게 밖에서만 이렇게 보는데 신세계 본점 다녀왔거든요. 역시 중국인들,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20대, 30대 여성들이 아마 이분들은 그런 걸 직업으로 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여튼 인기 있는 매장들 뭐 티파니라든가 샤넬이라든가 이런 매장들은 대부분 다 오늘 대기 마감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뭐 의류 코너 이런 데도 사람이 좀 많았고, 제가 오늘 조금 놀랬던 거는 생각보다 화장품 코너에 우리 국산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예. 그래서 정말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구나, K-뷰티가 인기가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한 거 조금 샀는데 이제 요즘에 확실히 경기는 좀 안 좋은가 봐요. 할인폭이 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면세란 얘기는 소비세를 안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략 뭐 10% 전후라고 한다면 오히려 재고 상품들을 할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지금은 소비가 많이 움츠려져 있구나.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면세점에서 하루 매출액에 대해서 또 현금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이벤트도 하는데, 이게 할인율이 뭐 25%, 30%, 뭐 어떤 거는 뭐 45%뭐 이렇게까지 가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할인율이 너무 높은 거는 페이백이 없고, 정상가나 한 10% 할인, 15 이 정도는 또 할인이 되나 봐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거기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기도 하는데, 저는 할인한 거를 좀 사서 그런지 하루 매출이 매입이 300불이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20% 미만의 물건들로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 금액을 못 샀더라고요. 그래서 줄만 섰다가 카운터에서 금액이 부족합니다, 뭐 더 사가지고 오세요, 뭐 이런 뉘앙스였는데 됐습니다 이러고 그냥 집에 왔거든요. 역시 전체적인 경기는 굉장히 안 좋더라. 그리고 북창동 쪽에는 지금 보니까 거기 제가 이제 잘 가는 김치찌개 집이 있어요. 솥밥에다가 김치찌개 아주 맛있게 끓여주는 집인데 갔더니 닫혀 있는 거예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창동에 지금 많은 건물들이 다 다시 짓나 봐요. 재개발인 거죠. 그래서
또 코너를 이렇게 돌았더니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울 시내 한복판이 많이 변하는구나. 예, 그래서 지금 서초구 쪽이 굉장히 많이 변했죠. 예, 이제 강남구는 덜 변했는데 특히 대치도곡 쪽은 이제 재건축된 데가 많지 않아요. 청실아파트, 뭐 국제아파트, 요 정도가 됐고요. 이제 음마 남았고, 이제 우선미 남았고, 예, 그리고, 매봉역 그 뒤쪽으로 또 아파트들이 쭉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5년, 10년, 뭐 15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동네가 바뀌는구나. 그리고 또 시내도 지금 많이 바뀌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아무래도 제한된 그 국토에서 노후된 그 시설들을 다시 만들어서 사는 게 더 맞겠죠. 외지에 신도시를 만들고 또 뭐 산을 또 훼손해서 토시로 만들고 그런 많은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고 일단은 비용들이 너무 올라갔어요. 예, 뭐 토지 대금도 올라갔지만 건축 비용도 엄청 올라가고 또 특히 요즘은 건설 현장에서 뭐 사고가 나면 인재가 나면 바로 뭐 영업 정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초강수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예. 제가 어제 이제 그 재테크 전문가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저녁에 식사를 좀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했던 말 중에서 이제 저희 도곡동에서 식사를 했으니까 타워팰리스랑 그 양재천 길을 우리는 뚝방길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뚝방길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메타스카이어 길이 되게 예뻐요. 뭐 아름다운 거리로 이제 선정되고 막 이랬던 데인데 세월이 지나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제 그 자연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희는 그냥 바로 뒷길이고 아파트에서 나오면 바로 영재천하고 연결되고 그 작은 그 도로만 건너면 바로 진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포나 이런 데서 한강 진입이 어려운 거에 비해서 여기 대치도곡은 양재천 진입은 거의 뒷뜰이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도로가 예뻐가지고 그분이 일부러 이 지역에 올 때는 큰 대로를 안 가고 이 뚝방길로 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연을 좋아하고 또 자연 속에 함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예, 또 그렇게 저도 느꼈습니다. 예. DNSWKS님, 네, 어서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신 분들 인사해 주시면 저도 인사할게요. 화요일 날 12일 일정으로 예, 시칠리아에 다녀오려고 해요. 시칠리아와 몰타. 예, 그래서 이스탄불 공항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또 도메스틱을 좀 타고 네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 이태리는 뭐 몇 번을 갔는데 주로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아니면 이태리 남부 쪽하고 프랑스 이 아래쪽 예, 요런 쪽도 좀 봤거든요. 네, 이렇게 섬에 가보는 거는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조금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 아니면 계속 아웃풋하느냐고 많이 소진되었던 것들을 이제 좀 채우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여행은 좀 그런 의미거든요. 예,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치열하게 일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 그 소모됐다고 느껴요. 예, 우리가 보통 배터리 충전하는 거 차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차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한번 경치도 보고 생각도 정리하고 그렇게 되면 또 항상 올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 예, 그리고 새로운 용기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일정을 잡았습니다. 네. 마이 러브러브님 안녕하세요. 네, NJ0630님 안녕하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패키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갑니다. 예, 편하게 가고 액션캠을 가져갈 거예요. 예, 오즈모 포켓3 액션캠 가져가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써보니까
되게 좋아요. 일단은 아마추어도 영상을 거의 프로 수준으로 찍을 수 있는데 이게 편집하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숏폼을 찍듯이 그냥 짧게 찍으면 바로 핸드폰하고 연동해서 인스타에 업로드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편집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면 짧게 찍어서 해도 괜찮겠다. 내가 무슨 뭐 전문 그 브이로그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서 마음에 좀 짐을 내려놔야 되겠더라고요. 항상 어떤 그 기계든 도구든 누구든 사람이든 만나서 뭔가 할 때 너무 잘하겠다, 너무 부담을 갖고 정말 일본어로 이쇼겐메이라고 하잖아요.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85%만 하고 15%에 조금 여백을 두고 그게 성공하던 실패하던 평가는 신의 몫이고 이렇게 좀 마음을 먹어야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저도 옛날에는 최선을 다하자. 저희 집 가훈이 최선을 다하자였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고 시간을 지나 보니까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예. 오히려 내가 부러워하는 상은 그냥 타고난 것도 많고 또 노력도 해. 근데 그거를 즐기면서 해.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제가 헐렁헐렁 하는 것 같아. 하지만 사실 머릿속에서 다 꼼꼼하게 프로그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아웃풋할 때 너무 쉽게 아웃풋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노래를 되게 쉽게 부르는 것처럼 느끼지만 아니라는 거. 그 대표적인 가수가 정훈이 씨라는 그 나이 드신 가수가 계세요. 안개 부르신 분. 그분이 얘기해요. 자기는 노래를 부를 때 정말 한 소절 한 소절 가사 하나하나 정말 다 계획되게 부르는데 남들은 내가 노래 쉽게 부른다고 생각한다. 근데 막상 그들이 내 노래를 부를 때는 따라하지 못한다. 저는 그게 좀 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우리 함께하는 팀들한테도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 할 수 있는 걸 한번 쭉 뽑아내고 툭 털고, 예,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또 막 딴 거 하다가 와서 또 여기서 하고, 희열의 나우가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그 순간에 충실하고 돌아서면 툭 털고, 이게 우리가 조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긴 인생을 살지, 너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진이 다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민다상님 오셨어요? 네. 호칭이 주말 오후 반갑습니다. 아이랑 계약 준비 끝내고 차 한잔 중인데 함께여서 참 좋은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계약.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죠? 이번 여름. 진짜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이번 여름? 예. 저도 이제 계절을 넘기면서 매번 힘들다는 생각이 나요. 이번 여름은 정말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렸죠. 근데 과연 겨울은 어떨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겨울은 진짜 추울 것이다. 극과 극을 달린다.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동남아 날씨처럼 됐다 우리나라가. 근데 제가 올해는 안 살아봐도 그때 싱가포르에 한 20일 정도 살았었는데 아니에요. 한국하고 달라요. 예. 거기는 진짜 이렇게 호흡이 약간 조금 힘들 정도로 야외는. 두바이는 숨이 막히고요. 확 이렇게 막히고 싱가포르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도 한국은 덥긴 덥죠. 많이 덥죠.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날씨 좋은 지역에 사는 분들 보면 참 부럽죠. 예. 아들이 샌프란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날씨라고. 근데 사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그걸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샤샤님,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제 저녁에 그 제네시스 박이라는 분인데요. 연대 나오시고
부동산 이제 재테크 채널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주로 이제 세금 관련된 거를 많이 이제 하시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소개로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이런 부동산이나 재테크라든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담소를 좀 나눴는데, 많이 배우죠. 항상 전문가들 만나면 배우고, 또 그분들은 또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또 살짝 본인들 아이에 대해서도 또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근데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다르구나. 전문가들은 다르고, 또 대부분 또 유튜브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또 하나하나도 다 배웁니다. 이것저것. 또 저는 항상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 아니면 동료인데 저보다 훨씬 또 연배가 아래인 분들, 하나라도 더, 특히 뭐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것들, 예, 많이 배우죠. 예,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뭐 제가 그 채널에 나갈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초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게, 인연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만났을 때 되게 기분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주 우연하게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좋은 분들이죠. 예, 인연이 좋은 분들. 예, 저는 다행히 그런 분들이 좀 많아서, 예, 너무 행복하죠. 네. 샤샤님이 처음에 자녀 교육으로 듣기 시작했는데 인생의 배움을 느껴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려요, 샤샤님. 자녀 교육 중요하죠. 예, 자녀 교육과 이제 힐링. 힐링 안에는 엄마의 일과 그 다음에 행복, 그리고 인생 전체에 대해서, 예, 어찌 보면 라이프 코칭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죠. 예. 해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제 맏딸이었고, 그리고 항상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이 저한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뭘 질문하고, 지금 얘기하면 카운셀러 아니면 컨설턴트, 예,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와서 이렇게 물어보고, 또 제가 판단해주고, 약간 저의 DNA나 아니면 그냥 팔자에,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제가 기꺼이, 예, 그들의 마음처럼 하거든요. 예. 탤런트죠. 일종의 탤런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다 좋은데, 이 일 자체는 굉장히 나를 소모시키는 일이에요. 초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난 어떻게 할 건가 집중해야 되고, 예, 그래야지 제가 답을 드리고, 그 답을 듣는 사람이 뭐 실천하던 안 하던, 저는 그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라이브 Q&A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드리죠. 예. 다행히 이제 좋게 이제 성공하신 분들은 또 저한테 많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또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듣기도 하고, 여하튼 그런 많은 것들이,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예. 누구든, 여하튼, 근데 저는 이제 남편한테 제가 항상 세뇌를 해요. 무슨 얘기 하다가 이제 왜 우리가 막 자식 흉볼 때 있어요. 뭐 딸이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이제 막 약간 섭섭한 거지. 근데 부부니까 둘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전체 100% 내용이 아니라 5% 10%라도 자식한테 섭섭한 거는 또 우리 부부가 일심동체가 돼서 막 같이 흉을 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한 명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되겠냐. 제가 막 세뇌시켜요, 우리 남편한테. 우리 남편이 마누라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세상에 한 명은 당신을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도 좋잖아요. 네, 뭐 그런 뜻입니다. 네. 나미님 어서 오세요. 비가 오는 주말이에요. 서울은 지금 비가 안 오는데, 예,
한참 왔었죠. 예, 뿌렸다 안 뿌렸다 그랬죠. 달라요. 예, 그래서 어떤 뭐 친구든 뭐 가족이든 뭔가 그래도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참 좋죠. 예, 좋죠. 예. 물론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만났던 약간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제가 제일 이제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막 그 파도처럼 확 몰려왔다가 예, 예, 정말 갈기갈기 다 찢어놓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참 그런 게 젊을 때도 그렇고 뭐 배신감도 느꼈다가 뭐 상처도 받았다가 그런 것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예, 저는 조금 약간 한결같은 거거든요, 과 자체가. 예. 그렇다고 뭐 제가 우수하다 좋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근데 여튼 그렇게 너무 뜨겁게 다가왔다가 또 차갑게 가는 분들이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근데 전 주변에 좀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뜨겁게 와도 내가 같이 온도를 안 열더라고요. 예. 정말 저의 체온을 유지하는 거죠. 예. 같이 뜨거웠다가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 근데 그것도 그분 탓이 아니라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타고난 성향이, 성품이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봤으니까, 아, 저 사람의 지금 온도는 몇 도다. 아, 조금 있으면 몇 도가 될 것이다. 그런 것들도 좀 보여요. 예. 그러면 뭐, 그냥 뭐, 받아들이는 거죠, 뭐. 네. SINQ러브님이 안녕하세요 코치님, 아이들과 강원도에 놀러와서 강변 유원지에 의자 펴고 앉아 물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정말 여유롭고 편안하네요. 시칠리아에서 힐링하시는 여행하시고 오세요. 부럽습니다. 그쵸. 저도 항상 제가 그 제주도에 내려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 사람 때문에 많이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벌써 오래된 일이죠. 아, 나 진짜 이 일하기 싫다. 그냥 우리 반은퇴하자. 이래서 제가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냥 가서 연세 살면 돼. 제주도는 연세 1년 월세를 내면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막 새 옷 넣은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또 제주도에 집을 덜컥 사게 된 거예요. 예. 근데요,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집까지 사겠다. 아니, 차도요, 배송을 글로 받았다니까. 제가 새 차를 사서 배송을 제주도로 받았으니까 저는 얼마나 굳은 결심을 했겠어요. 나는 이제 제주에 살리라. 예.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세팅하고 한 달쯤 지났나? 제가 너무 바빠진 거예요, 일이. 예. 그래서 제주도를 갈 수가 없어. 맨날 서울에 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게 됐는데, 그럼 제주도를 팔아야 되잖아요. 예. 거의 정점에 찍고 내려가서 안 팔리는 거예요, 거래가. 예. 그래서 제가 4년을 넘게 제주도에 집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보통 우리가 지신이라고 하잖아요. 땅의 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도곡동에 너무 오래 살았잖아요. 대치 도곡에. 특히 전 도곡동에 오래 살았거든요. 예. 그것도 보통 왜 우리가, 자기가 살다가 많이 세를 주고 나가. 그러면 보통 다시 못 들어온다. 이런 속설도 많잖아요. 너 나가면 이제 못 들어온다. 이런 거 많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만일에 내가 세를 주고 나가. 그러면 그 집을 거의 팔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2번이나 들어왔어요. 이 집을 다시. 예. 그 얘기는 이 집이 저를 꽉 잡고 있다는 뜻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전 그런 생각을 또 해요. 예. 여러분들도 내가 만일에 여러분이 사는 집이 그 지역이 나랑 잘 맞고 아이들도 뭐 잘 되고
아니 뭐 남편이 뭐 돈도 잘 벌고 아니 내가 사업하는데 내 사업도 잘 되면 대부분 그 털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남편 친구분 중에서도 강북에 사시는 분 중에서 그 집을 얻어서 사업이 너무 잘 됐대요. 그거 안 파세요. 그 집에 있어요. 그냥 불편해도.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있나 보다. 뭐 그런 거를 믿자면 끝은 없지만 그래도 왠지 어떤 거든 나랑 인연이 있는 거를 또 쉽게 우리가 내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또 저는 또 요즘 그런 것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오늘 너무 인트로가 길었나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올리셔도 됩니다. 어떤 질문이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남편하고 노후에 어디에 살까 이런 거 막 고민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저희가. 아이들 다 뭐 입시 끝났고, 그 다음에 취업도 다 끝났고, 다 외국에 있고, 이러면 우리 둘이 이제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저희 그 스튜디오, 방송 스튜디오 지금 꾸미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제가 이제 여행 갔다 와서 이제 소품 같은 거, 이런 거 다 세팅하고 이제 이삿짐 풀고 뭐 이러면 얼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되게 막 나름 예쁘게 꾸미고 있어요. 사실은 돈이 아깝기도 한데, 그냥 뭐 우리 남편 말에 의하면 재미있게 하라고. 그래서 또 제가 그런 거 인테리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해봐가지고 또 돈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나름 그냥 꾸미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더라도 재미있게 하자, 또 이런 소신으로. 그래서 오늘도 그 시내 나갔다 오면서 차에서 정말 두런두런 어떻게 살 건가를 또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가 40이 되면, 적어도 50이 되면 인생에 더 이상 내가 결정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그때 뭐 집이며 아이들이며 직업이며 다 됐고, 이제 남은 인생은 유지하던가 아니 뭔가를 버리든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많은데도 매번 결정해야 될 게 있고 매번 선택해야 될 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진짜 선택을 하는 건가. 왜냐하면 인생은 B, C, D란 말 들어보셨죠? B가 birth, 태어나다. D는 death,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음 사이에 C, C가 choice예요.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과정이다, 선택의 여정이다, 이런 글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느끼나요?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언제 어떤 거 선택할 때 제일 힘들어요? 그런 얘기도 되게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없는 얘기들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인트로 너무 좋습니다. 요즘 저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데 오늘의 코치니 라방 이야기로 공감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따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방법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고민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고민을 하면 진짜 본질을 둘러싼 많은 것들이 약간 변수잖아요. 본질은 상수고, 그렇죠? 그런 변수들 때문에 우리가 더 고민하는 거예요. 막 경우의 수 따지고 막 난리를 쳐요. 근데 그냥 이 본질만 고민하면요, 굉장히 심플해요. 본질을 고민할 때 답은 뭐냐면요, 내가 가져갈 것과 버려도 될 것을 정하는 거예요.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나는 이 본질에서 가장 한 라인을 잡아. 그랬을 때 내가 꼭 가져야 되냐, 이게 없어도 내가 죽지 않는다, 없어도 된다 라는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답 쉽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변수도 막 고민해.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거를 어떻게 안 버릴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근데 우리의 뇌는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의 범주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딴 데서 헤매다가 본질도 잃어버리고 내가 꼭 가져야 될 것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저는 막 정리를 해요. 가지치기를 해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내가 무슨 고민하는 거지? 내가 5번을 고민한다. 5번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5번 앞에 있는 4번, 5번 뒤에 있는 6번, 그리고 또 6번 아래에 있는 많은 것들을 막 고민하는 거야. 무슨 우리가 재주가 많다고 그걸 해결을 합니까? 못하는 것 같아. 네, 그렇지 않을까요? ANAN이 어서 오세요. 네, XODGK님 맞아요. 그쵸? 네. 이거를 깨닫기가 사실은 네,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 막 부연 설명을 해도 저는 마음속으로는 그거는 막 가지치기를 하고 이 대화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항상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러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대부분은 해결이 된다. 근데 해결인 대부분 뭐냐? 대부분 다 버리는 게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만일에 뭘 투자를 하고 싶어. 근데 이게 투자했다는 걸 리스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 리스크를 내가 얼마까지 내 인생에 칠 수 있느냐. 만일에 10억짜리야. 그러면 10억을 투자를 해. 근데 내 인생에 10억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 투자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10억을 투자하는데 나는 죽어도 9억은 챙겨야 돼. 그럼 투자하면 안 되는 거잖아. 네. 세상에 요행은 없어. 요행은 없어요. 네. 근데 정말 내가 운이 좋고 정말 잘 되면 10억을 투자했어. 물론 이제 전체적인 거는 체크를 하죠. 위험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0.000으로도 어긋날 수 있는 거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예. 그래서 그거를 털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다는 거지. 예. 완전 들켰습니다. 제 마음을 놓치지 못하는 나 본질. 가지치기하고 본질에 집중. 너무 공감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만약 남편이 이제 몸을 해보자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는 그 금액을 내가 버렸을 때 내 삶에 큰 영향이 없겠다. 물론 가난해지는 거죠. 그 돈이 일어난다면 없어진다면. 그렇지만 무너지진 않으니까 인생이 무너질 건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많은 한 2년 전, 3년 전 채널들에서 막 젊은 친구들한테 영끌해서 마치 레버리지를 못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하고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끌어모아서 막 이렇게 한 사람들 많죠. 근데요, 부동산은 겉에 버는 거랑 실제 다 빼고 남는 거랑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계산을 못하면 진짜 정말 은행 좋은 일, 세무서 좋은 일 이렇게만 시키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시기 바래요. 뭔가를 할 때는 그렇게 남지 않는다. 생각보다 그렇게 세상에 눈먼 돈은 별로 없다. XODGK님은 현명하신 말씀이에요. 안 그래도 비학군지 사립초 5학년인데 올해 일원동으로 전학을 결정했는데 사립초 미련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일원동으로. 그럼 남학생인가요? 남자아이인가요? 중동고 라인 이렇게 옮긴 건가요? 네. 물론 이제 사립초는 이런 거예요. 공립초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놔도 동창이 안 해요. 대청중 동창이 없어요. 네. 근데 사립초 동창이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립초 인맥은 비즈니스 인맥까지 연결되는 건 있어요. 물론 뭐 사립초도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결정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사립에서 공립으로 넘어오면서 중동중 맞죠? 네, 중동중 중동고 즉 한국에서 공교육을 제대로 하겠다, 이용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중동이 학교가 되게 좋은 학교예요. 네, 되게 좋은 학교죠. 근데 이제 사립은 또 뭐는 있냐면 약점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다 고인물이잖아요. 그 학교에서만 계속 있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사립초 안에서도 파워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분들이 또 자기네 반만 그렇게 또 약간의 힘 자랑을 좀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일원동에서도 아마 대치동으로 학원을 다녀야 될 수도 있다 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뭐 왔으면 된 거죠. 뭐 예.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언리얼리즘이에요. 예, 언리얼리즘. 중학교 입시 준비 중. 초등학생이라는 얘기죠. 예. 아이 성적은 상위권입니다. 제가 시켜서 잘하는 건지 애 자체가 1등을 하고 싶다거나 하는 경쟁심 같은 건 하나도 없는 성향이고 오히려 예체능조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 지원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선 탑 학교에 원서를 쓰라는데 워낙 몇 명 뽑지도 않고 그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지원해보고 떨어지는 경험이 아이가 어려서 영향을 끼칠 것 같아 고민이 많아요. 복수 지원이 가능해서 주변에서 그냥 시험이라도 쳐보라는데 한국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모든 입시는 준비를 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추첨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엄마들 말이 국제중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국제중이 추첨인데 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는 추첨이어도 실패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하물며 여기가 입시를 한다는데 아이가 저는 엄마가 이런 마음을 먹을 때 오히려 학교에서 어떻게 뽑는지를 준비시킬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시험이 얼굴 내밀고 떨어져서 나 떨어져도 돼 그럼 뭐하러 합니까? 아니 그 학교가 좋으니까 생각을 좀 바꿔서 이 학교가 좋아. 근데 애가 성적은 상위권이야. 근데 엄마 마음은 얘가 진짜 실력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의심하는 거잖아요. 나라면 의심할 시간에 오히려 학교에서 어떻게 입시를 치는지 알아보고 대비를 시킬 것 같아요. 근데 대비를 하다가 얘가 안 될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얘가 되더라도 그 학교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해야죠. 아니 남들의 평가가 뭐가 중요해요? 아이가 그 학교를 원하고 그 학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지. 왜? 입시를 치를 때에는 다 보이거든요. 아이들이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오는지 자기가 진짜 오고 싶어서 왔는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죠. 예. 학교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 준비를 했지만 초등생이라 잘 모르겠어요. 뭐 얼마큼 알고 싶어요 엄마가? 무슨 재주로 알아요? 예.
그러면 아이를 그 학교를 데려가 보는 게 제일 좋죠. 학교도 보여주고 교육과정도 보여주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이러이러한 학교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라는 거랑 아이들은 왜냐하면 현실감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만일에 거의 기숙인지 아니면 그냥 대의로 그냥 통학을 하는 건지 다 다르죠. 그리고 그 학교의 강점이 무엇인지 너랑 어떻게 맞는지 그래서 뭔가 숫자로 아이한테 설명하시고 실물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아이가 동기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 다 보여줬어요? 예, 근데 현실감이 없어요. 데이스쿨이에요. 근데 이런 거예요. 애들은요, 사실은 이렇게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생기는 애도 있고 안 생기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가정과 아니면 본인의 의지가 없더라도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원외고나 한영외고 선생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제가 이제 컨설팅 했던 아이인데 굉장히 공부 잘했어요. 근데 꿈이 정말 경찰이었어요, 꿈이. 근데 이제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직업을 경찰하냐, 경찰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경찰, 그냥, 지금은 지구대라고 하죠. 옛날에 파출소라고 했잖아요. 자기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순경이 되고 싶다고 했었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우리가 상담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또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로망이 좀 있어요. 어떤 직업에 대해서. 근데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다 깨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진짜 그냥 학교를 들어갔어요. 좋은 학교를. 그랬더니 정말, 한 달 만에 검사로 바뀌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엄마가 지금 뭘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네. 이 아이가 만일에 붙어서 가면 거기에서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또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고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교 4, 5, 6, 중1, 중2, 중3 때는 좋은 그룹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성격 형성이나 가치관 형성에. 예.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는 또 학교에 좋은 선생님, 학원에 좋은 선생님 만나면 입시에 또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변에서 그냥 시험이라도 그런 말을 왜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요? 이 아이가 만약에 떨어져도 슬플 거고 붙어도 얘가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저는 엄마의 이런 태도가 조금 답답한데요. 예. 그렇죠? 예. 주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남의 자식한테 이렇게 어떻게 함부로 말해요? 시험이라도 아니 시험을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떨어지면 끝인데. 저는 가급적이면 아이들한테 과정 중에 실패하는 거는 괜찮아요. 도전에서 실패 이런 거는 괜찮지만 준비 안 한 상태에서 만일에 오디션을 본다. 그럼 오디션에 대한 모독이죠. 예,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최선을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거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해됐죠? 잠깐만요. 끄고요. 예. 아들이 그 고등학교 때 그 특목자사 입시 때 그때 이제 외고였죠. 예.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근데 그게 우리 아들한테는 굉장히 상처였어요. 예. 근데 우리 아들은 또 어릴 때 자기가 그 두뇌 검사했을 때 그 점수를 스코어를 애들이 다 외우더라고요. 또 자기 점수니까. 예. 그래서 항상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근원적인 또 자신감을 갖기도 하더라고요. 예. 많은 실패와 성공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패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실패하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만 상처는 남는다. 그것도 알아야 된다. 엘라레오님, 네, 고치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하트 올려주시는 거요. 예, 저 다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패드 2개랑 핸드폰 놓잖아요. 저 되게 기분 좋아져요. 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어디 회사에 한번 지원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정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라. 나는 들러리가 되고 싶진 않다. 진짜 실력으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정자가 있는데 들러리로 뽑으려고 하는 건지 그거를 체크해달라. 들러리가 되고 싶진 않다. 나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싫고 내가 실패 이력을 하나 만들고 싶지도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도 우리 남편이 또 막 알아보더니 내정자 있대 이러더라고요. 세상에는 그런 것도 많아요. 예. 뭐 약간 추천 이런 것들은 물론 이거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런 것도 있다 세상에는. 엘라레오님이 딸이 미국에 1년 거주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전부터 대치동에서 영어 공부 많이 시켜서 아이가 영어를 잘하고 좋아합니다. 저는 영어는 평생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 중요성을 알지만 입시에는 덜 중요하다는 현실 역시 깨닫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영어 비중을 낮추고 다른 과목에 집중하는 것이 맞겠지요? 국제학교나 민사고 라이드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입시에서 영어가 덜 중요하다는 현실은 뭔지를 모르겠지만 민사고나 국제학교 가면 영어를 정말 잘해야 되고 미국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도 영어를 정말 잘해야 되고 미국에 취업하면 더 고급진 영어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영어를 못하고 수학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를 잘한다면 영어를 유지하고 그리고 한국 입시에 맞는 수학도 잘하는 게 중요하죠. 왜 기존에 만들었던 걸 갖다가 그건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실력은 유지하셔야죠. 예. 그리고 스코어도 만드셔야 돼요. 예. 왔을 때 얘가 몇 학년인지 모르지만 토플 점수를 만들어 놓는 게 약간 배신 든든하게 만든다고 할까? 그거 중요하고 아시겠죠? 리얼리즘님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 참 어렵네요. 특히 어려서. 안 어려워요. 5학년이라 그랬잖아요. 5학년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가 지금 글을 쓰는 거 보면 엄마도 되게 얘가 학년은 얘기를 안 했나요 아직요? 5학년이 아니라 했나요? 엄마한테 굉장히 좀 섬세하고 배려하는데 강단은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도 그냥 포기할 건 포기하고 잃을 건 그러니까 얻을 건 얻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학년이죠. 예. 내가 본질을 알고 내가 꼭 가져가야 될 거 버려야 될 거를 구분하라고. 요 세 가지만 구분하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만일에 얘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보다가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 얘 자체가 나 그거 별로야. 안 하고 싶어. 엄마가 하라니까 한 거야. 엄마 때문에 한번 해봤어. 허무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와요. 사춘기 곧 옵니다. 엄마가 걱정하지 않아도 자기 인생 챙긴다고 아이들이 합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로 살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MIA 아웃스탠딩 코치님 주말에 오라방 반갑습니다. 네. 엘라리오님 맞는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언어는 실력 유지 생각보다 어렵네요. 수학 공부에 시간이 많이 들어서요. 열심히 달려볼게요. 영어는 계속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 읽는 그 달에 읽어야 할 책이 있어야 되고 일기는 적어도 일주일에 2번, 3번은 써야 돼요. 예. 그리고 영상 계속 봐야 돼요. 이거를 꾸준히 해야지 영어 실력이 유지가 됩니다. 예. 그리고 토플이나 뭐 IELTS 같은 시험은 집중적으로 해서 스킬을 키우는 거예요. 예. 근데
기본 평상시에 영어를 많이 해야지 되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를 안 하고 수학을 한다는 건 둘 다 망치게 된다. 예. 그것도 잘 보십시오. 예. 그리고 입시에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거는 입시는 바뀌어요. 그때 판단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봐요. 만일에 수학이 50점이야. 근데 영어도 똑같이 50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수학을 더 잘해야 돼. 영어는 좀 쉽게 해. 이러는데 그게 단순히 점이 아니에요. 평가하는 사람이 야, 난 수학을 가중치를 2로 할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수학을 잘하는 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1, 2점만 떨어져도 상대평가 기준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과목을 내가 절대 경쟁으로 내가 퍼펙트한 점수를 만들겠다, 실력을 만들겠다 해야지, 내가 입시에서 이거는 유리하니 불리하니는 엄마들이 판단할 몫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계속 바뀐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은 입시 전문가도 아니고 또 입시는 계속 바뀌고 아이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니까 그런 걸 목표로 삼지는 말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엄마 말은 얘가 미국 1년 갔다 왔는데 영어를 잘한다. 솔직히 나는 그런 말을 좀 믿진 않아요. 뭐 얼마큼 잘하는지 스코어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애를 모르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얘가 영어를 좋아한다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현지에서 영어를 했으니까 그거를 잃지 말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끌고 가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배랑 아래 우울하다. 크크크크는 뭡니까? 네. 왜 그러십니까? 계속 막 우우하다가. 네. 소통이 어려워요. 이렇게. 그렇죠? 어렵죠? MIA님이 4학년 아들 영어 단어 테스트 후 오답 체크하고 재시험 기다리며 라방 듣습니다. 네. 참 그 대치동의 영어학원들이 그 단어 테스트 때문에 막 복도에서 막 시험도 보고 엄마는 주차장에서 계속 기다리고 또 주차가 아니면 길거리에서 기다리고 정말 고생 많이 하죠. 예. 이게 뭐 우리 지역은 많이 그럽니다. 근데 애들이 과연 그 테스트를 위해서 외운 게 통과됐다고 치면 그게 자기 게 되냐 이거야. 하루 지나면 다 날아가는 거.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좀 그런 고민도 하긴 하는데 그렇게라도 해야지 애들이 외운다. 그럼 또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영어 실력은 모르겠다는 점에서 크크크 웃음이 터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 영어 실력? 그렇죠? 엄마 판단인데. 네, 그렇죠? 뭐 나한테 IBT가 뭐 118이다. 그럼 내가 인정하겠어요. 그거 아니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 잘 모르니까. 그렇죠? 엘라레오님이 감사합니다. 늘 도곡동에서 다시 마주치길. 그럼 도곡동으로 이사 오신 거예요? 엘라레오님? 이 동네 이사 오셨어요? 아 그래요? 지나가다가 이제 진짜 어떤 분들은 막 와서 인사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눈으로 막 저 코치님 알아요 이런 분들도 있고 막 그런 분들 계시죠. 네. 그렇죠. 네. 써니케이님이 초사 남아 집에서 시간 재며 교과 수학 문제나 연산을 풀리면 속도, 정답률이 좋은데 같은 난이도로 학원에서 시험을 보면 제 실력 발휘를 못합니다. 친구들과 경쟁 상황이 되면 잘하고 싶은 마음에 더 멘탈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시험 상황으로 연습하는 것 외에 멘탈을 강하게 해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좀 놔두세요. 네. 아니 얘가 그러니까 엄마 생각에는 얘가 답안지를 베끼지 않는 한은 실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스스로 극복해야 돼요. 엄마가 하면 할수록 얘는 더 부담이 돼. 내가 분명히 아는 건데. 아니 이게 무슨 수능 시험장도 아니고 학원에서 그것도 주 2회나 3회 가는 학원에서 그 멘탈을 얘가 잡지 못하면 큰 시험을 어떻게 보겠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엄마가 짐짓 모른 채 한다가 답이야. 짐짓 모른 채 한다. 스스로 극복하게 기다려주자. 알겠죠? 엘라님 저 오랜 주민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저긴가?
민사고? 그분이에요? 예, 아니면 또 딴 분도 있어서 저희 막 동해도 있어요. 저희 같은 동해도. 예, 하여튼, 네. 또 얼굴 봅시다. 지호님이 초등 영재원 수업 요즘 많이 듣던데 과거 영재고 준비 아니더라도 들으면 좋을까요? 초등 영재원이 뭐 교육청 영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 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원에서 하는 수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원이 정확히 얘기하세요. 어떤 건지. 학원에서 하는 거는 입시 영재 수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교육청이나 대학 부설에서는 그냥 순수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하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기회다. 예. 서울교대, 한양대, 네, 소프트웨어 학과도 되게 좋고요. 예, 뭐 수학과학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좋고, 뭐 예술 영재도 있고, 저는 해보라고 합니다. 교육청, 대학 부설, 예, 그거는 뭐 하면 좋아요. 하면 좋아요. 써니케이님, 실력이 늘었는데 시험 성적이 안 나오니 아이가 실망해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 네, 네. 너무 왜 우리가 집에서도 뭘 하려고 했을 때 옆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더 안 되지 않아요? 네, 저는 가끔 이제 내가 만일에 뭘 만들거나 무슨 작업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이제 남편과 관계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남편이 옆에서 막 지켜보든가 나한테 막 용기를 주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 딱 얘기해요. 나가라. 자리를 피해달라. 내가 혼자 하겠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마음 편안하지. 이러고 들여다보고 있어봐. 얼마나 부담스러워. 걔가 지금 학원에 갔는데 애들이 다 각자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옆에서 엄마가 도와주겠다는 아무리 선이라도 그건 부담스럽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이가 혼자 해야 된다. 어차피 혼자 사는 인생인데. 그렇죠? 예, 그게 뭐 아니, 그 학원에서 매겨들리는데 뭐 중요해, 그까짓 게. 학원 점수가 뭘 중요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잡다면 잡고 예민하다면 예민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거창한 문제를 고민하고 거창한 문제를 갖다가 서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뭔가 말하기 좀 뭐한데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내 속마음을 한번 열어서 약간 그 찝찝한 부분, 아니 내가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거 여기서 해결하면 여러분 마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샤론고지 라이브 Q&A는 저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재밌어요. 예,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걸 하겠어요. 옛날 같으면 우물가에서 해야 될 일이죠. 예, 우물가 없잖아. 예,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오늘 저는 이제 그 갤럭시 안드로이드를 쓰는데 아이폰을 쓰면 유튜브 라방을 하다가 제가 사진 영상을 띄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거에는 안 뜨거든요. 예, 근데 아이폰에는 그런 기능이 있나 봐요. 그럼 제가 만약 강의 자료 같은 게 있어, 그럼 라이브를 하다가 그거를 누를 거지. 그러면 이 화면을 띄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봤죠. 예, 그래도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아이폰을 하나 사라. 핸드폰을 2대를 갖고 다녀라.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라방할 때 제가 뭐 자료 보여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제가 만든 자료라든가,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강의 자료를 보여주면 더 좋으니까. 예. 근데 그게 왜 근데 갤럭시는 없냐고, 그런 기능이. 아이폰에는 있대는데. 예. 핸드폰을 하나 더 사야 되나 생각 중입니다. 지금 없어요. 지금 라이브 하는데 마이크 기능, 카메라, 그 다음에 전면 후면, 그 다음에 효과, 이거밖에 없어. 우측에 제가 진행을 할 때. 근데 여기에 사진 파일이 있다고 하더라고, 아이폰은.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가 또 아이폰을 사야 되나요? 나 정말 필요한데 그게
이게 삼성에서 왜 이런 걸 안 만들까요? 온갖 이상한 그 기능을 다 만들면서 없어요. 이게 한번 잠깐 눌러볼게요. 제가 있나? 링크 복사, 공유, 중재자, 댓글 없어. 여기는 없는 것 같아. 그게 너무 아쉽다. 그게 하나 더 사야 되나요? 아이폰으로 해야 되나요? 이게 또 안타깝네요.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기술적인 거에 욕심을 부리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네. 아닌 것 같아요. 설정이 아니라 제가 아까 현수 아빠랑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게 아이폰에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구글에도 찾아봤는데 이 안드로이드는 그게 아직 없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뭐 입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다 라방할 때 딱 보여주면 여러분들도 훨씬 더 자료가 좋고, 그러지 않으면 제가 다 편집을 해야 돼서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이런 게 좀 안타까웠다라는 거. 제가 최영득 원장님 그 대치동 컨설팅 강의 그 샤론 코치 클래스에다가 지금 3강의 열어놨고 할인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시에 대해서 이제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고등학교 선택, 그런 것들 정보를 조금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영어 강의 4개를 좀 할인으로 오픈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영어를 잘하려면 그 4skills 모국어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듣고 들은 대로 말하고, 읽고 또 읽은 걸 쓸 줄도 알고, 이게 4skills거든요. 학군지 영어라든가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미국 교과서, 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 강의를 데니엘 쌤이 하는 강의가 있어요. 데니엘 쌤은 통역사고 미국 유학도 갔다 오시고 시민권자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그 4skills 강의랑 그 다음에 미국의 초등학교들이 어떻게 영어 교육을 하는지 그런 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열쌤, 명희당원 이열쌤이 학교 영작, 영작하고, 강의 또 하나 뭐 있지? 기억 안 나네요. 수능인가? 하여튼 그런 거 월요일 날 또 강의 또 오픈할 거예요. 그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쭈님이 제주 8세 남아 코치님 명쾌한 답변 듣고 제 마음속 확신이 생겼습니다. NL을 4학년까지 그레이드 4까지 보내고 공교육으로 리턴하기로요. 서초구로 갈 수도 있지만 제주에서 고등까지 열심히 사교육과 함께 달리는 거 리스크가 클까요? 지역 균형 인재도 있고 고민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문이 NL까지 가고 일단 국제학교에서 나온다는 얘기지. 나오는데 서초로 갈까 아니면 제주에서 할까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거가 고민인 거죠. 제주가 제일 좋은 데가 제주대학교잖아. 제주대학교 입학처에 가면 거기에 수능 최저 등급이 있어요. 진짜 낮아. 지역인재 전형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되게 중요한데 제주는 지역인재 하기에 TO가 너무 적아. 그게 가장 약점이야. 그러니까 지역인재 전형이 6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주는 제주만 뚝 떨어져 있다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요. 왜냐면 제주에서 초등학교부터 정말 지역 유지가 계속 그 주목받는 그런 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애가 이길까? 아니면 NL 4년까지 한 애가 이길까? 그거 계열미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군지의 특징은 공부를 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한 반의 비율이.
그러니까 제주에 공립을 갔을 때 과연 공부한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니 5등급 6등급만 받아도 다 들어가는데 누가 공부를 하겠어? 그렇지 않을까? 예, 그것도 좀 아닐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예, 나라면 서초로 온다. 예, 그게 더 답이다. 아니면 내가 지역인지 하겠다. 그럼 아예 천안 정도를 가면 도시인데 오히려 농어촌도 되고 지역인재도 되고 또 그런 지역은 있어. 그걸 고민해라. 아시죠? 예. 지호님, 스트라이프 모자는 처음 봤는데 멋스럽다. 저도 쓰고 싶네. 프라다. 이 모자를 제가 그 이미숙 씨, 예, 배우 이미숙 씨가 유튜브에 근데 못담에 한번 무슨 프로에 자기 채널이 있어요. 이미숙 씨가. 근데 뭐 여행을 가는데 이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저는 그게 이 모자인지를 몰랐어요. 저 너무 예쁜 거야. 물론 연예인 썼으니까 예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쉐이프가 제가 이 모자가 몇 개 있거든요. 여기 모자가. 그래서 이렇게 봐서 백화점에 갔어요. 신세계 강남에 갔는데 딱 하나 있더라고. 예. 근데 그분도 이미숙 씨가 쓴 모자인지 모르더라고. 아마 그분도 그냥 내돈내산이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근데 사실 가을 모자예요. 이게 두꺼워 천이. 예, 두꺼워요. 근데 이렇게 약간 너무 심플한 이거는 이제 린넨 이제 원피스인데 얘에다가 시커먼까지 하면 거의 상복 같잖아. 그죠? 예. 근데 그냥 하나 포인트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썼습니다. 괜찮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항상 남의 동네 들어갈 때는 텃세라는 게 있잖아. 텃세. 예. 그걸 내가 이길 수 있느냐야.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굳이 우리 애를 대한민국에서 맨 아래까지 가서 시킬 거냐고. 제주에서 있으려면 그냥 NL에서 계속 있다가 미국 대학을 보내는 게 베스트 웨이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해. 김미영씨, 경쾌해 보여요. 모자가 어울립니다. 네. 모자 때문에 머리도 좀 길렀어요. 이 끝머리를 조금. 코치님 패션 안목도 예, 좋아합니다. 예, 돈 쓰는 거 좋아하고 옷 사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는 옷을 안 사기로 결심을 했어요. 나의 이 무력을 없애고 예, 무력을 없애고 그 돈으로 그냥 코인을 사자. 이런 또 깨달음이 와서 샀는데 예, 계속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내가 옷을 사면 그래도 한 달은 행복하잖아요. 새 옷을 사서. 근데 코인은 매일매일이 마이너스라서 이거는 더 득도를 해야 되는 경지구나. 저는 원래 그런 걸 안 하는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웃으며 살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부럽기도 합니다. 잊어버릴까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미나장님, 코치님 이야기가 정말 맞습니다. 지방의 교육 현실이 그래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에 내 아이만 자라게 만들기가 지방은 쉽지 않아요. 저도 지방 섬이라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다르다. 다르다. 이게 참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내일은 내가 뭐 정말 옷 하나 사서 돈 버리고 그냥 뭐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아이 교육은 시간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아이는 돈을 버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거든. 내가 4학년 5학년 때 잘못했는데 아이를 야야야 다시 4학년 5학년 다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되게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럼 누구 말을 듣느냐? 누가 어떻게 알아? 아까 뭐 주변에서 그런다. 그 주변이 무슨 책임을 져? 책임지는 사람 딱 하나예요. 법적으로 책임지는 사람. 입학요강, 입학처. 여러분 입학처에 문의할 때도 전 녹음하라 그래요. 공식적인 거로 인정받으려면 녹음해야 된다.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얘기하면 그건 할 말이 없어. 왜? 생각보다 그거로 손해보는 사람 많거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김혜영님이 코인도 사고 옷도 사도 될 것 같다고. 아니 이제 그만 살까 생각해. 내가 옛날에도 막 무지출 챌린지 하다가 한 3개월하고 우울증 걸렸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막 모피를 막 엄청 비싼 모피를 샀었거든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이렇게 엉터리로 살아야 되는 거지 할 정도. 제가 무지출 챌린지를 하고 나서 그것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 잘하는 방송 작가가 코칭 요즘 트렌드가 무지출 챌린지니까 코칭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저는 또 막 얘기를 듣고 얼른 듣고 얼른 실행하잖아. 했어요. 근데 내가 자꾸 얼굴빛이 이렇게 어두워지더래. 그래서 자꾸 우리 팀들이 코칭이 무슨 일 있어요? 아프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나 아니고 나 사실 무지출 챌린지를 하는데 애들이 막 웃으면서 병난다고 그러지 말라고 왜 안 하던 거 하시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지출 챌린지 몇 달을 하고, 그때 또 막 가을인가 또 막 이랬나 봐. 그래가지고 또 아는 모피집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홧김에 진짜 무지출을 왜 하는가 도대체. 엄청 비싼 걸 샀잖아. 미치지 않고서야. 여튼 그게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는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내가 막 짐을 이제 줄여야 되잖아. 이사도 가야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여러 변수가 있는데 너무 많은 옷이 너무 많으니까 매번 내가 친구도 주고 버리기도 하는데도 또 버리는 공간만큼 또 사니까 정말 죄를 짓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근데 이 무력, 뭐 돈을 쓰고 싶은 욕구는 안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이제 내가 이제 인간이 되겠다. 동굴에서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고 태어나듯이 나도 인간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코인을 사겠다 그랬어. 그래서 코인 계정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우리 남편이 딱 2개만 사라고 하더라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사라 그래서 막 또 했어. 막 신나게 했다. 그래갖고 또 있는 돈을 좀 샀어. 맨날 볼 때마다 몇십만씩 나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우리 아들이 그냥 적금 넣듯이 넣어라 하셔서 네 이러고 있지. 너무 웃기지 않니? H2115님이 코치님 초5 이제 내신과 수능 준비형으로 영어 어학원에 가야겠죠? 초1에서 초3 폴리까지 다니고 지금까지 쉬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좋을까요? 어떤 답을 원해? 지금 행복한 답을 원해? 아니면 마라맛을 원해? 질문이 내가 정말 H님 어떤 답 원하는지 써봐봐. 버전 2개 있어. 응? 해피한 얘기 듣고 싶어? 마라맛을 듣고 싶어? 코치님 왜 이렇게 귀여우시냐고. 귀여워. 저도 돈 쓰고 싶고 뭐 사고 싶을 때 주식 삽니다. 달콤인도 그래? 그치. 근데 이게 1원이라도 올라야지 계속 마이너스니까 기분이 좋진 않더라. 엘라레언이 코치님 살림 가구 그릇등도 이템 소개 좀 해달라고. 그치? 그런 거 너무 많잖아. 그 유튜브에 생활 꿀팁 있어. 샤론 코치 생활 정보인가? 요리 비법인가 뭐 그런 거 거기에 많아. 저도 애 입시 준비한 술 끊었더니 얼굴색이 어두워졌다고. 거짓말하지 마. 술 끊으면 얼굴 낯빛은 좋아진다. 야. 술을 먹으면 얼굴빛이 나빠지지. 그리고 리얼리즈님 금지사항이 있어. 크크크크 너무 많이 쓰지 마. 없어 보여. 그냥 한 줄에도 글을 써. 아까는 글 잘 쓰더구만. 우리 크는 금지다. 2개 이상 금지야. 없어 보여. 생각 없어 보여. 그렇게 쓰지 마. 어디 가서도. 쓰지 마. 5학년이야. 얘가 초등학교 1학년에 3학년까지 초1, 초2, 초3 3년을 폴리에서 학습식 공부를 했어. 그치? 그리고 얘가 4학년, 5학년 얘 지금 5학년이지. 2년은 놀았어. 그럼 얘는 영어는 지금 잘한다 못한다? 없어. 근데 지금 얘가
5학년인데 이제 5학년 2, 6학년 1, 6학년 2, 중학교 1학년 또 이 4개 학기를 내신 수능만 한다? 그럼 얘는 영어로 돈을 벌 수는 없어. 내신 A 나오겠지. 수능도 어쩌면 2등급 나올 거야. 1등급은 못 나올 거야 아마. 그럼 얘는 영어를 그냥 일종의 종합 영어만 하면 끝나는 영어가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돈 들여서 여지껏 잘 가르쳐 놓고서. 영어는 뚝 끊으면 안 돼. 뚝 끊으면 안 돼. 지금이라도 어학원을 좀 보내서 4가지 영역으로 배우고 조금 더 하다가 그러고 나서 오히려 실력을 좀 키우고 6-2의 문법 들어가서 6-2 겨울방학 중1-1 이 3텀 해도 내신은 되거든. 난 아니라고 봐. 영어는 버리는 거다. 미다스님 무지출 에피소드 재밌다고. 그치? 수행일은 안 봐. 안 보는데 왜 짐을 이렇게 해야지 볼 수 있어서 가끔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아. 워낙 그 코인들이 좋은 거라서. 근데 웃기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 이걸 사가지고 이 나이에 응? 그게 뭐니 그 비싼 모피가 나도 이름 생각이 안 난다. 그 밍크보다 비싼 거 뭐지? 그거를 내가 엄청 비싸게 샀잖아. 미치지 않고서야. 예. 그러니까 이 무지출 이거 정말 맞지도 않아. 아유 내가 미쳤지 내가. 살면서 그런 일이 많다. 피아노크님 코치님께서 하지마 알려주실 때 너무 좋다고. 맞아. 한때 내가 하지마 진짜 많이 했지. 세이블 맞아. 세이블 샀어. 세이블만 산 게 아니라 그날 세이블도 사고 또 하얀색 밍크도 하나 사고 하여튼 미친 짓을 다 했다니까 내가 완전히. 마인드 앤 스토리님, 네, 하지마 좋아요. 그치? 근데 요즘은 또 내가 하지마를 안 한다. 그치? 왜 안 하지? 하지마의 기력이 없나? 아휴, 참, 쉬운 게 없어. 인생이, 그치? 여러분들도 그렇지. 근데 그래도, 이제, 아까도 남편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월요일 날이 아들 생일이야. 그럼 이제 뭐 한국에 있었으면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할 옷도 좀 사주고 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걔도 미국에 있으니까 나도 뭐 해줄 게 없고 또 얘도 우리 생일 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야. 예. 그렇다고 뭐 걔가 뭐 엄마 뭐 미국에서 선물 보내 이런 것도 한국에 천지고 엄마 돈을 보내 이런 것도 웃기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무슨 날이 되면 뭐 애들하고 뭐 케이크를 하기를 해. 없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할 수 있잖아. 되게 인생의 소중한 시기를 산다는 것도 알아야 돼. 알지? 지연이 코치님 요리 팁 좋다고. 그치? 내가 엄청 입이 짧은 사람이야. 그리고 음식을 되게 잘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 그럼 되게 맛있는 거야. 근데 요즘에 도곡동에 내가 좋아했던 집이 그렇게 문을 많이 닫아. 그러니까 맛있는 집들은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거야. 이익이 안 나니까 문을 닫고 맛없는 집 특히 MG를 위해서 인테리어는 되게 좋은데 맛없는 집들이 도곡동에 들어와. 요즘에 비싸. 싸지도 않아. 아니 파스타집이 하나 들어왔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야. 너무 맛없어. 근데 막 한갈뜨기고 또 어서 막 외지에서 엄마들이 막 참들 막 6-7명 와가지고 막 왜 막 그 대합실 같은 인스테리 레스토랑 같은 거 있잖아. 막 그런 거 만들어 있더라고. 너무 속상하다. 채니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 참여합니다. 늘 유튜브로 녹화된 영상만 보다가 직접 참여해 너무 설레고 좋네요. 라이브 훨씬 재밌지? 그래서 내가 이제 스튜디오 지금 세팅하고 10월부터는 내가 감독한테 배워서 라이브를 내가 지금 핸드폰 라이브만 할 수 있거든. 근데 카메라는 좀 달라. 카메라는 OBS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자료도 띄우고 뭐 이런 기술적인 걸 해야 돼. 그러니까 PD 역할까지 하는 거야. 진짜 PD 역할까지 그거를 배울까 해. 배워서 내가 라이브 할 때 여러분한테 내가 자료도 뚝뚝 주면서 좀 공들여서 라이브를 좀 하고 싶은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진짜 그것도 배워야 된다. 맞아, 나한테 숙제다 숙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을 것 같다고.
아들 좋아하는 고기 먹이고 평양냉면 한 그릇 먹이고 그게 행복이니 감사해. 그러니까 그때가 행복해. 지금 나는 뭘 먹일 수도 없어. 먹일 수도 없어. 여하튼 아직까지 그 기술이 안 나왔나 봐. 좀 쉬운 앱이 나오면 뭐 PC 버전으로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내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다 OBS라고. 코치님도 미국 가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이 자꾸 미국 가자는데 근데 뭐 완벽하게 가는 건 아니고 뭐 여기 하나 이렇게 있겠지 뭐. 쭈님이 말 한마디라도 진지하고 현실적인 답변만 주셔서 코치님께 중독이 되나 봅니다. 나는 솔직히 여러분이 질문하면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답해줘.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게 더 맞잖아. 얼마나 소중해. 마이러브님이 영유 3년차 강동에서 대치까지 대치 탑3 라이드 찬성하시나요? 아니, 안 찬성해. 늙어. 엄마는 늙고 애는 성장 안 되고 굳이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초1 때 지금 오겠다는 거잖아. 그치?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영유가 봐봐. 포인트가 영유는 라이팅의 중심이잖아. 얘가 라이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화상 영어나 라이팅 할 수 있는 수업들도 있거든. 그것도 하고 그냥 그 동네에서 주 3회 하고 부족한 거를 좀 메꿀 생각을 하지 대치동 오지 마. 그럼 아예 이사 와야 돼. 그건 아니야. 너무 힘들어. 달콤님까지만 하자. 이제 목 아프다. 17년 2월생 해외 영국계 국제학교 중국어 3년 영국계 국제학교는 2year를 써? 4year 이렇게 그레이드가 아니라 국제학교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 간다고. 중국어도 하고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보다는 영어에 어원이 더 많아서 프랑스를 좋아한다. 현재 중국어 읽기, 쓰기, 과외와 회화 수업을 하는데 프랑스어는 유튜브만 보고 있으니 듣기, 읽기는 되는데 발화가 어렵다. 프랑스어도 과외를 붙여주는 게 좋을까? 한국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4개를 동시에 될까? 아예 따라 다른데 우리 딸도 좀 그렇게 했거든? 4year는 그레이드 3야. 3학년. 얘가 어학적으로 타고난 애들이 있어. 그리고 이게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도 다 어순이 다 똑같거든. 비슷해요. 예. 한국어는 모국어니까 하는 거고. 얘가 무리가 없다면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중국어는 만다린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영어를 아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는 있어. 모국어는 이제 엄마랑 같이 고급 한국어 가야 돼. 특히 외국에 있으면 한국어가 고급 한국어가 안 되면 다른 거 하는 거보다 못해. 그제 만다린 하지. 그러니까 한국어를 아주 고급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기준이 뭐냐면 한국 책, 영어 책, 중국어 책, 프랑스어 책을 같은 수준의 책을 읽을 수 있다면 성공이야. 이해되지? 만약에 영어 책은 되게 높은 수준이 있는데 한글 책이 너무 수준이 낮다. 이건 안 돼. 그 밸런스를 맞추려고 항상 고민해. 그러면 잘할 수 있어. 애가 어학으로 좀 타고났나 보다. 우리 딸도 몇 개 그거 하거든. 그리고 되게 좋아해. 취미로도 막 배우더라고. 근데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거야 그냥.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고 그래도 수학, 과학 이런 거 잘해야 되니까 이런 거 백날 잘해도 그런 것도 잘해야 된다. 그것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치? 영어책보다 한국어 책의 수준이 낮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걸 내가 지적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안 돼. 수준이 같아야 돼. 왜 안 되냐면 우리 아들 친구 중에서 되게 천재인 애가 있어. 근데 얘는 중고등부터 미국에서 이제 혼자 공부를 했어. 한국인데. 그래서 이제 한인 수표를 가잖아.
그러면 진짜 아줌마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인 거야. 사장님 이거 이런 수준. 그래서 진짜 한국어를 하지 말라고 해. 부끄러울 정도. 걔한테 엄청 마이너스야. 또 하나는 모국어에 느끼는 그 감성 같은 게 있다고. 사실 나중에는잖아. 한글책에서 그 섬세한 걸 읽었지만 영어로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 왜 이거는 컬처야. 언어는 컬처야. 문화가 들어가는 거야. 그 문화까지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지 돈 버는 영어가 되는 거란 말이야. 달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맞춰가. 이게 너무 떨어지면 하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사고 자체도 그렇게 안 돼.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 김에스라고 일본에 사시는 분인데, 한국 분인데 이제 경상도에서 하여튼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미국에서 일본인 남자랑 만나서 일본에 살고 계시는 분이야. 근데 뭐 바이링거 다 되지. 그러니까 영어, 일본어, 한국어 다 되는데 일본어로 싸우는 것까지 일본어는 안 되는 거야. 이 속에 깊은 막 이런 거 있잖아. 컬처 차이. 그리고 디테일한 내 감정까지 말할 수 있는 일본어가 안 돼갖고 막 화가 나. 막 속상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 시어머니를 제외하고 조질놈은 조진다. 이렇게 얘기하셔. 쌍스러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적합한 표현이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게 되게 중요해. 그래야지 사고도 균형적으로 되는 거야. 이것도 달콤님 잘했지. 오늘 포인트 그거야. 그거를 하면 된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가 유익한 시간을 또 보냈네요. 네. 행복하게 잘 지내고, 내일은 여러분들 이벤트를 조금 참여했으면 좋겠어. 내일 뭐 할 거냐면 광고를 하나 제가 이번에 하게 됐는데, 거의 무료 이벤트에 신청을 해서 기기를 받아서 영어, 그 다음에 뭐 국어, 사회 뭐 다 있는 거거든. 그리고 네이버 페이를 내가 달라 그랬어. 예, 그러니까 한번 내일도 또 8시에 영상 오픈하면 여러분 다 이벤트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복해세요, 여러분 덕분에. 네.